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의 유심을 복사해서 제 핸드폰에다 꽂았어요. 이 사람은 전화가 안 됩니다. 통신이 끊겨버려요. 그 사람이 입력한 내용들을 해커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본만 지켜도 해킹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시대의 제2의 심장입니다. 로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인증들을 생각해보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 다 끝납니다. 왜냐면 비밀번호 모르는데요? 비밀번호 초기화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모르는데요? 이메일 찾기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사실 그래서 핸드폰 보안이 지금은 더욱더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민감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도 또 중요하죠. 요새 앱들은 웬만하면 자동 로그인이잖아요. 배달 같은 거 시키더라도 배달 그냥 결제해서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식당을 갔는데 여기 자리 맡아야지 했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두고 가더라고요. 혹시나 가져가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유심이 사실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칩입니다. 사실 스마트폰보다 그 스마트폰에 있는 유심을 꺼내서 공기계에다가 꽂으면 그 공기계가 이 사람의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카카오톡을 다운로드 받고 그럼 카카오톡 인증을 하게 되면 내 번호로 인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여기다 다시 다 넘겨주게 되는 거죠. 유심이 털리면 그런 식으로 해킹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유심을 만약에 복제해서 썼어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걸. 그러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이 끊깁니다. 이 유심칩이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의 유심을 복사해서 제 핸드폰에다 꽂았어요. 꽂아서 제가 사용하는 동안은 이 사람은 전화가 안 됩니다. 통신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통신이 끊겼다. 그러면 유심 공격을 의심해 봐도 좋습니다. 소름 돋는 일화인데 어떤 식으로 당하냐면, 예전에 암호화폐가 엄청 인기가 있을 때 이 유심 공격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유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훔쳐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심이 복제가 돼가지고 해커가 딱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작업을 합니다. 보통 언제 하냐? 새벽에 합니다. 잘 때. 눈치를 못 채게. 근데 그 피해자는 마침 그때 안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통신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하면 다시 유심의 제어권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딱 켜서 통신 연결해 보니까 해외 로밍이 갑자기 뜬 거예요. 갑자기 인출 메시지가 또 뜨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다시 통신이 끊겨요. 해커도 작업하다가 이상했겠죠. 어라? 얘 지금 안 자네? 다시 껐다 키는 겁니다. 자기도. 그 말은 해커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안해하면서 계속 재부팅을 밤새 했답니다. 왜냐면 혹시나 통제권을 놓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다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심 공격이 일어날 때는 명확한 징후가 있습니다. 통신이 안 된다라는. 그럴 때는 일단 재부팅을 하면서 유심 통제권을 일단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핸드폰으로는 통신사들에 전화해서 지금 심 공격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꺼두면 안 됩니다. 꺼두면 해커가 그 심을 더 잘 쓰고 있을 수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의심되는 상대라면 위에 의심되는 계정이다 뭐 이런 알림 같은 것들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계정으로 오는 피싱은 그런 것만 주의해도 조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한 몇 년 전에 크게 사건이 일어났었던 너 아니야? 라는 해킹 수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내가 A라는 계정을 해킹합니다. SNS 뭐 페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그럼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친구들에게 DM을 보내요. 그럼 이건 가짜 계정은 아니잖아요. 진짜 계정이잖아요. 친구가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이거 맞아? 이거 너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카페에서 만난 진상 썰, 사진도 진짜 뭔가 썰 같아.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주소를 보고 클릭하나요? 아니죠. 이 사진을 보고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커들이 요 글씨랑 요 그림들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고 네이버 화면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서 로그인을 하면 이게 그대로 해커 컴퓨터에 나옵니다. 제가 막 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커 컴퓨터에는 기록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클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로그인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을 조심해라 말하는 이유가, 사실 링크를 클릭한 것만 가지고 해킹당하진 않아요. 추가적으로 그 뒤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는 링크 주소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링크 주소가 내가 알고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로그인 창이 뜬다? 그러면 거기서는 알람을 한 번 더 켜야 됩니다. 그 페이지 위쪽에 주소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소창도 교묘하게 비슷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얼핏 봐서는 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조심해. 링크 클릭하기 전 조심하고, 만약에 클릭을 했더라도 파일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로그인 창이 뜨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계정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를 다 바꿔줘야 돼요. 사실 사람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웬만하면 똑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계정으로 그냥 들어가서 걸리는 거죠. 사실 비밀번호를 요새는 극한까지 온 것 같아요. 특수문자에 대소문자에 12글자에 이제는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다가 뭐 반복되는 숫자 안 되고, 사실 그 규칙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규칙, 힘든 규칙에 맞는 비밀번호를 전 2-3개 정도 사용합니다. 사이트마다 다 달라야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그 다 다르기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사이트를 자기는 다 다르게 쓴대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이버면 앞에 N을 쓰고 숫자를 쓰고, 구글이면 G를 쓰고 숫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규칙이에요. 그런 규칙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실 나머지도 똑같이 다 털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전한 비밀번호 2-3개를 공유해서 쓰는 게 더 맞다고 보고, 규칙은 웬만하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생일, 뭐 애완동물 이름, 뭐 내 이름, 핸드폰 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활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특인지는 모르겠어요. 특수문자랑 숫자랑 알파벳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보통은 1 느낌표를 씁니다. 노말틱이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그럼 노말틱 1 느낌표가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또 크고, 보통 1, 2, 3, 4 그리고 특수문자 1, 2, 3, 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킹을 당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 중에 또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컴퓨터거든요. 공공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쓴다는 건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프린터 하는 곳. 제가 예전에 이 친구가 프린터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뽑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찾아보면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그 파일을 올려줘요. 그리고 그 파일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설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권한을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근데 그 링크 주소가 너무 기니까 저희가 치기가 힘들잖아요. 이 URL을 줄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쇼츠 URL이라고. 그 사이트에다가 그 긴 주소를 넣으면 한 5글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창에다가 쓸 수 있으니까 파일을 옮길 수가 있죠. 공용 PC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왜 가져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용 PC에는 사실 악성 코드를 설치하기도 쉽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력한 내용들을 해커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백신을 돌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공용 PC에서 또 무서운 점 중 하나는 키보드 내용을 훔쳐가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키로거라고 해요. 이 키로거가 하드웨어적으로도 구현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잠깐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공용 PC에서 로그인을 해야 된다. 제가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 컴퓨터에는 어떠한 악성 코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로그인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어드민 뭐 1234 1234 이렇게 로그인을 치고 있을 때 모든 키보드 입력이 해커 컴퓨터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입력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바로 하드웨어 키로거입니다. 키보드를 잘 보시면은 키보드 앞에 이렇게 작게 생긴 하드웨어 키로거를 가져왔거든요. 이걸 컴퓨터에 꽂게 되면 키보드로 전달되는 컴퓨터 입력들을 전부 다 해커의 컴퓨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용 PC를 이용할 때는 늘 이 컴퓨터가 안전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컴퓨터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보면은 컴퓨터 장치를 뒤에서 USB도 뽑았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면은 나쁜 범죄자가 해킹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면 더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키보드 입력하는 게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메모장에다가 아무런 글자를 쭉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데 안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톡도 QR 로그인하면 내 핸드폰을 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드웨어 키로거든 소프트웨어 키로거든 악성 코드가 요새는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애초에 로그인하지 않는 게 맞긴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파일 같은 거 받으시면 파일에 압축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된 적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을 받았는데 압축이 되어 있고 비번이 걸려 있다? 그러면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악성 코드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압축이 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얘가 악성 코드인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커들이 그런 식으로 파일을 뿌립니다. 피카츄 배구 게임 해보셨나요? 제가 오늘 실습에서는 이 피카츄 배구라는 게임에다가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도 넣어줬어요. 실제로 그 악성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모습인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피해자 컴퓨터에 와서 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웹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피카츄 배구 무료 다운로드 방법, 게임 다운로드하고 압축 파일 비밀번호는 1018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화벽은 끄고 실행하세요. 왜 끄고 실행하라고 하겠습니까?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아까 1018이었으니까 압축을 풀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피카츄 배구입니다. 과연 그럼 공격자 컴퓨터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커 컴퓨터에서는 이 노트북을 완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웹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웹캠을 볼 수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피카츄 배구 게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카메라로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캠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컴퓨터 모습이죠.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키보드 입력이라든가 다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실행 파일을 이용하면 정말 위험하겠죠. 이거는 사실 고도의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명령어 몇 번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피카츄 배구에다가 넣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 앱에도 스마트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뿌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던 것처럼 똑같이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킬 수도 있고요.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물론 여기에도 스파이웨어가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훨씬 낮고요. 두 번째는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악성 코드인지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 토탈에다가 파일을 넣으면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어요. 알약도 있고 브리3도 있고 여러 가지 백신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이게 악성 코드인지 판별을 해주는데, 물론 그것도 우회를 해서 스파이웨어 앱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다 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많은 악성 코드들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 수칙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본만 지켜도 해킹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당하는 공격들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은 공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뿌려대는 해킹 공격들. 그럼 기본은 의심되는 링크 들어가는 것. 만약에 링크가 오더라도 링크 클릭했을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끄고선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나 앱은 다운로드 받고 실행할 때는 항상 알람이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링크 클릭, 로그인 창, 프로그램 실행 요 세 가지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는 거고 어디에서 하는 거고 이걸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것만 지켜도 사실 대부분의 해킹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2차 인증 할 수 있다면 2차 인증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구글, 네이버 계정, 그리고 카카오톡도 2차 인증이 있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관문이지 얘가 핵심 보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여드린 시연들만 봐도 비밀번호가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여러 군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입했던 사이트가 해킹 당하기도 하죠.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도 같이 해커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2차 인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정에서 해외에서 로그인이 되었다 혹은 내가 계정이 털린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계정만 털린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은 전부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